시작합니다. 됐어? 네, 시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툭툭의 커피맨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한 주 건너뛰었고, 저번 주가 근로자의 날이었죠.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주인공은 에티오피아 하라 롱베리라는 그 원두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 아라비카 커피의 고향이죠. 커피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고요. 에티오피아 지역을 보면은 한 5개 지역 정도의 산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가체프라고 부르죠. 이르가체페라는 지역과 시다모, 그리고 이 동부 쪽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뭐 진마, 그리고 리무 이런 지역의 커피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하게 다 서쪽이나 서남쪽에 그 커피 산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비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오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인 동쪽 지역에 하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의 고산지대에 이 하라 지역의 커피들이 굉장히 맛이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하라 지역에서 생산하는 롱베리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 하라 지역의 여러 가지 커피들 중에 특히 롱베리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오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커피의 고향은 에티오피아고 커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나라가 예멘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바다 하나 건너서 에티오피아 건너가고 예멘이 있죠. 즉 발견된 곳은 에티오피아지만 커피가 처음 경작된 곳이 예멘이고요. 옛날 시절을 보면은 예멘의 모카 항구를 통해서 커피가 전 세계로 원두가 나갔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한때는 그 모카라는 이름이 커피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요. 그래서 모카 하라 모카라고도 불렸던 것 같은데요. 세계 3대 커피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 대중 일반적으로 세계 3대 커피라고 부르고 있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그리고 하와이안 푸나, 그리고 또 하나가 예멘 모카 마타리인데, 예멘 모카 마타리가 가지고 있는 맛의 특성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게 초콜릿 향이 나는 커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카페 모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그 모카가 의미하는 게 커피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가 초콜릿 맛이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멘 모카 마타리 자체 원두 자체가 이제 희소성도 있고 값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요즘 그냥 아예 메뉴로서 모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초콜릿 향을 첨가한 그 음료의 이름이 아예 카페 모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예멘이란 나라가 정세도 불안하고 해서 정확하게 예멘 모카 마타리의 진짜 같은 커피를 구하기도 쉽지는 않은데요. 특이하게도 이 예멘 모카 마타리의 그 커피 맛과 가장 비슷한 맛을 내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에티오피아 하라 롱베리입니다. 예멘 모카 마타리는 여러 가지 뭐 사연들이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인 반 고흐가 가장 사랑한 커피라고 했던 커피가 예멘 모카 마타리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비슷한 맛을 내는, 거의 유사한 맛을 내는 그 에티오피아 하라 롱베리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대표시인 그 랭보가 1880년인가 절필 선언을 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절필 선언을 하고 어느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 떠난 지역이 에티오피아의 하라 지역이고요. 하라에서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보낸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계 3대 커피 굉장히 비싼, 우리가 흔히 비싼 커피라고 알려진 예멘 모카 마타리와 거의 비슷한 맛을 내는, 저도 처음에 이 하라 롱베리를 맛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요즘 언어로 이렇게 진짜 가성비 좋은 커피가 있을까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까 이 하라 지역이 동부 지역에서 비가 굉장히 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도 없고 이런 관계로 커피 체리를 수확하고 나서 커피 이 생두를 추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라 지역은 완전히 드라이 자연 건조식을 씁니다. 무슨 의미냐면 생두 자체를 그냥 말려서 다 마르면 껍질 까내는 그런 그 생두 추출 방법을 쓰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점은 뭐냐, 그 말리는 과정에서 뭐 곰팡이 써는 거 뭐 이런 결점들이 좀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 단점은 마르는 과정 중에 이 과육이 가지고 있는 이 플레버 향의 이런 것들이 씨앗에 이제 스며들어서 맛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밴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자연의 맛이 배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단점적인 요소들 때문에 굉장히 결점도가 조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습식 방법은 깨끗하게 씻어내기 때문에 결점도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자연 건조 방식은 상대적으로 이제 결점도가 많은 그런 그 생두 자체를 가지고 있고요. 에티오피아는 등급을 구분하는 게 총 결점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8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지금 여기서 잠깐 보시는 이 분량이 한 1.5kg 정도의 분량인데, 여기에 5분의 1 정도,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한 300g 정도의 생두 중에 과연 결점도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나뉩니다. 8등급은 뭐 못 먹는 커피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300g 중에 거의 250g 정도가 결점도인 게 한 8등급이고, 1등급이 뭐 대략 한 3개에서 5개 정도, 예를 들면 이렇게 썩은 거, 살짝 썩거나 곰팡이가 썰거나 했었던 이런 것들 3개에서 5개. 지금 오늘 선보이는 이 하라 롱베리는 한 3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한 15개에서 25개 정도, 요 분량 중에 요 정도에, 한 5배니까 뭐 한 100개 정도 이상 골라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툭툭 커피가 맛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데요. 공을 들이면 돼요. 생두 상태에서 핸드픽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썩은 콩들이 같이 볶아질 때 온전한 콩에 이 나쁜 향미가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생두 상태일 때 진짜 꼼꼼하게 얼마나 잘 결점들을 골라내느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생기고요. 지금 거의 오늘 2번에 걸쳐서 이 핸드픽을 다 했기 때문에 거의 여기 있는 하라 롱베리는 1등급일 거예요. 거의 G1. 우리가 저희 그 커피 마스터 2명이 지금 꼼꼼하게 살폈는데, 사람인지라 고르면서도 진짜 눈에 안 띄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결점도들을 다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늘 볶는 이 하라 롱베리는 거의 1등급에 가까운 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법이 있죠. 3등급 생두를 가지고 꼼꼼하게 공을 들이면 커피는 뭐 완벽한 1등급은 아니지만 1등급에 근사한 커피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볶기 전에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볶고 나서도 중요하겠죠. 볶고 나서도 핸드픽을 볶고 나서 생두 상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던 그 원두의 결점들을 골라내고요. 그리고 또 툭툭만의 마지막 강점이 있습니다. 핸드드립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원두가 저희는 15g 정도를 쓰는데, 15g을 쓰면서 드립하기 전에 핸드픽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신경만 쓰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 생두 상태긴 하지만 원두 상태에서 요 정도 담으면 한 15g 정도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결점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핸드드립 추출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맛의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오늘 로스터리 예열을 다 해놨고요. 지금부터 들어가서 오늘 깔끔하게 고른 거의 G1급의 하라 롱베리, 에티오피아 하라 롱베리의 로스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오시죠. 여기 좀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정확하게 197도에서 이제 생도를 소화를 했고요. 점차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3분 정도에 걸쳐서 오늘의 주인공이 맛있는 원두로 탄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공유 과정 동안 또 나가서 하라 롱베리의 스토리 및 사연에 대해서 잠깐 더 한 10여 분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에티오피아는 그 산지죠. 뭐 브랜드 이름으로도 요즘은 부르는데 예가체프가 이제 커피 뭐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중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산지이자 마치 브랜드처럼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에티오피아 커피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게 에티오피아 뭐 예가체프, 이르가체페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다모, 그 다음에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하라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커피가 처음 발견된 지역이 고대는 아니고 옛 지명 이름인 에티오피아의 이름으로 보면은 영어식으로 읽으면은 뭐 카파 KAFFA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지금의 지역 명칭으로는 뭐 저기 미무라고 불리는 그 남부 지역인데요. 에티오피아의 남부 지역인데 이 카파라는 KAFFA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뭐가 연상이 되세요? 뭐랑 비슷하죠? 손목시계예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뭐죠? 커피죠. 커피. 예. 카파, 커피 뭔가 연결성이 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파라는 지역에서 그 아랍권으로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이 건너가면서 아랍어로는 뭐 저도 아랍어를 전공하진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영어식으로 따지면은 카와 KAHWA 뭐 그런 카와라는 이름으로 지금 아랍권에서는 불렸고요. 그게 이제 그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카페, KAFF인가? 카페. 뭐 독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식으로 불린 이름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커피 이렇게 유래가 됐었다고들 뭐 이쪽 정평된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라도 요 정보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 톡톡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이 세 번째 방송인데 방송할 때마다 이제 제가 선택하는 원두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그냥 쉽게 주인장 마음인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원두 중심으로 막 고르는 것 같아요. 첫 번째의 주인공이었던 케냐 옴블라도 마찬가지고 저저번 주의 주인공이었던 과테말라 산타펠리사 게이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에티오피아 하라 롱베리를 저는 처음 마시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예멘 모카 마타리를 구하고 싶었으나 뭐 제대로 된 예멘 모카 마타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연찮게 추천을 받아서 이 에티오피아 하라 롱베리 생두를 구해서 볶아서 마셔봤는데 굉장히 예멘 모카 마타리랑 비슷한 맛이면서 또 롱베리만의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아까 미처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롱베리 하니까 여기 롱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숏베리도 있냐? 당연히 있죠. 모양새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데 이 롱베리 자체의 품종의 이제 모양새 자체가 약간 뭐 엄청나게 무슨 길쭉한 느낌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생두의 느낌에서 보면 길쭉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베리가 꼭 에티오피아에만 있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드시는 롱베리의 국가로 보면 그 인도네시아 우리 흔히 인도네시아 커피 하면 인도네시아 그 만델링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대표적인 그 국가인 그 수마트라 섬에서 나는 그 롱베리도 굉장히 그 에티오피아 하라 롱베리 맛과 유사하면서 또 동남아 특유의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두입니다. 커피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그날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데도 굉장히 다른 풍미의 맛들을 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주는 맛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그날의 어떤 본인의 기분 상태, 그리고 그날의 계절적인 영향, 그리고 또 추출하는 거에 대한 방법적인 거에 미묘한 차이, 미묘한 불온도, 너무나 변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좋아하는 커피는 본인의 입맛의 혀끝에서 반드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소개시켜드린 에티오피아 하라 롱베리 같은 경우는 저의 입맛을, 저의 입의 혀가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맛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떤 주인공을 같이 우리가 해볼까?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인위적으로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세 번째까지 골랐는데 네 번째부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신청에 따라서 그 원두를, 그 생두를 구해서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방법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방법을 저는 다음 주에는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티오피아 하라 롱베리에 대해서 이제 로스팅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에티오피아 계열들은 하라 롱베리는 약간 에티오피아의 다른 커피랑 다른 점이 조금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티오피아 이라가체프부터 해서 시다모 커피들은 모든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라비카 품종으로 커피 이제 브랜딩을 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국가가 에티오피아, 그다음 브라질, 그다음이 과테말라 커피예요. 왜 세 가지가 많이 쓰이냐? 브라질 커피는 약간 묵직한 커피의 맛을 내주는 베이스를 삼는 맛의 골고루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과테말라 커피는 화산재 토양의 그 특유의 그런 풍미를 내는 것에서 이제 과테말라 커피를 그 블렌드에 많이 쓰고, 나머지 이제 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신맛, 단맛, 여러 가지 그런 풍미를 골고루 다 갖고 있어서 에티오피아가 브랜딩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조되는 게 굉장히 산뜻한 산미가 강조가 되는 그런 커피죠. 반면에 이제 하라 롱베리 같은 경우는 산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산미가 있는데, 예가체프나 시다모가 안 가지고 있는 약간 묵직한 바디감이 상대적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과 약간의 이제 그 예멘 모카 마타리와 같은 그런 초콜릿 향의 풍미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그게 약간 바디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풍미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산미가 강조되기 때문에 로스팅 포인트는 약간 CT에서 살짝 완벽한 약배전은 아니고요. 중배전 정도? 일본어식으로 얘기를 하면 전체 포인트 중에 살짝 그렇다고 이제 요즘 약배전이 유행인데 약배전을 하게 되면 이제 커피 원두가 가지고 있는 산미가 굉장히 잘 살아나죠. 근데 이제 약배전이라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덜 볶는 게 약배전이 아니에요. 그 약배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제 산미가 강한 원두는 전체적인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강도가 약간 무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안 볶아도 충분히 안에까지 다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배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맛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로스팅 포인트를 거기에 중점적으로 둬야 됩니다. 이러한 커피들을 조금 강하게 에티오피아 계열을 강하게 볶으면 에티오피아 커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커피의 향미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무슨 커피 맛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로스팅 단계까지 합니다. 오늘 이제 하란 옹베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히스토리 그리고 시인 랭고가 사랑했던 그리고 살았던 지역의 그런 커피를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잘 볶아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특히 이제 잘 볶으려고 로스터기도 편차 안 생기게 하려고 저 연통도 오늘 청소 다 했고요. 로스터기도 예열도 잘 해놔서 오늘 내 주인공이 가장 맛있는 상태로 볶아질 수 있게 뭐 오늘 낮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제 잘 맛있게 로스팅이 됐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오늘 내 방송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이 상태에서는 거의 이제 80%, 85% 정도 이제 볶아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잠시만 조금만 더 가면 오늘의 주인공이 가장 맛있는 상태로 볶아진 로스팅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추를 통해서 쿨링을 해주고 어떤 맛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개가 나갔어요. 관리자님, 첫 번째 2개 구매하신 분, 다른 거, 더 특별한 거 하나 더 추가해서 보내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나왔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쿨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또 아까 생도 상태에서 이제 안 보였었던 결점들이 제 눈에는 또 많이 보이네요. 이것도 열심히 골라야 우리가 또 맛있는
에티오피아 하라 롱베리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보리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기물질 자체가 열에 의해서 가열이 됐기 때문에 그 곡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맛들이 우리가 흔히 겪어왔었던 이제 뭐 차 종류들, 특히 보리차 네.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의 향들이 많이 나죠. 그게 이제 고소함. 네. 근데 특이한 건 이 원두를 갈아서 그림으로 추출을 하면 굉장한 산미가 난다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 상태는 뭐 결점도 단 한 개도 없는데 저 안에 보면 뭐 몇 개 정도 제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좀 이따가 잘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볶은 상태에서 이제 핸드픽 과정까지 잠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이제 생두 상태에서도 이제 결점들을 골라냈는데, 결점두 자체가 생두 상태에서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볶고 난 이후에 골라내는데, 저희 기준으로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들 몇 개 정도 이렇게 섞여 있네요. 이런 것들, 그리고 볶는 과정에서 이제 파편이 일어나는 이런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면 균일한 맛을 내는 그 원두끼리, 비스무리한 녀석들끼리 잘 추출을 하면 굉장히 맛있는 커피가 되겠죠. 일단 바로 볶았으니까 이 녀석 한번 추출해보고 맛이 어떤지 맛보고 한 잔만 추출해 볼게요. 15g 한 잔 추출해보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매 방송 시간마다 핸드드립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과정만 보셔도 핸드드립 추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금방금방 아실 것 같네요. 계속 서당계 3년 후 풍어를 읊는다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했죠. 린싱. 이 종이의 잔맛을 걸러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이 필터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잔맛, 저희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느낌도 약간 노릇스름하죠? 이런 잔맛 걸러내야 돼요. 굉장히 로스팅이 오늘 잘 된 것 같아요. 뭐 매번 제가 잘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오늘 뭐 특히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컬러를 보시면 오늘 약간 약배전 중심의 그 원두기 때문에 원두 갈아놓은 상태만 보셔도 굉장히 컬러 느낌이 틀리죠? 약간 좀 연갈색 느낌이죠? 이게 에티오피아 커피의 특징이에요. 느껴지시죠? 찍고 있는 저는 느껴집니다. 예.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도 빨리 구매하셔서 이 맛을 이번 주에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이 맛을 보시면 깜짝 놀랄 에티오피아 하라 롱베리의 맛을 여러분들도 아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에티오피아 하라 롱베리에 대해서 간단한 뭐 스토리 그리고 로스팅 과정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어떤 원두를 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청도 받아보고 그래서 다음 시간의 주인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 3-40분 시간 동안 이런 짧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